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대스 아카데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견적서 폼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보시면 우리가 견적서를 만들어서 견적서 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견적서의 폼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실 거고, 그러한 입력 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것에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뭐,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견적 제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을 수신하는 사람, 뭐, 고객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견적 번호는 뭐, 일렬 번호와 이제 비슷한 형태고, 중요한 게 이제 견적 일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객 아이디로 나와 있지만, 고객명이 필요할 거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고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건 이제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이제 찍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는 요 하부의 서브 항목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앞단에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은 뭐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요 밑에 있는 서브 항목에 대한 부분은 견적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내용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목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뭐 한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가변적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은 가변적으로 늘어나고 이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견적서라고 하는 견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 세부 항목이라고 하는 가변적으로 늘어나는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견적 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적과 견적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테이블 구조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그 견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견적 아이디와 견적 제목, 견적 일자, 그 다음에 고객명에 대한 부분, 고객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에 따른 견적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각각 세부 항목별로 지금 보시는 그 견적에 대한 해당되는 견적 아이디별로 어떤 항목들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구매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레코드를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레코드 삭제를 해서 제가 테스트상 해오면서 레코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견적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삭제하실 수가 없고 하부 항목에서 지우셔야지만 견적의 테이블에서 각각의 레코드를 삭제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의 구조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견적과 견적 세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계에서 보시면 자, 견적이라고 하는 것 테이블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안에 가변적으로 들어가는 견적 세부 항목이 있고 견적서에서 고객에 대한 부분은 고객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이름을 가져오게 되면 되고요. 견적 세부 항목에서의 내용들은 각각의 견적 제목이라든가 일자 해당되는 고객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제품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명과 판매가를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수량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관련된 해당되는 내용들만 모아놓은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테이블이 되겠죠. 견적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조인 테이블로 들어가 있어서 견적과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다대다의 관계로 맺어지고 제품 하나에 대한 제품 여러 개에 대한 부분이 견적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견적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제품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대다의 관계를 일대다의 관계가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그 테이블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관계들을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간명하게 만든다는 게 가장 주요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적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개념과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 견적 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하나는 견적이라고 하는 폼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견적 제목과 견적 일자,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부의 목록에는 견적 세부가 들어가는데 그 견적의 세부에는 제품과 그 다음에 제품의 수량, 이 제품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판매가와 제품명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테이블들을 다 그 독립적으로 쪼개놨습니다. 이 쪼개놓은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개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리뷰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견적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견적 테이블은 제가 견적 그 폼이죠. 견적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 폼은 견적과 견적 세부라고 하는 두 개의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폼을 하나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기에 가셔서 이럴 때는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드시는 방법이 폼을 만드시는 거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폼을 만드시는 거니까 요걸로는 우리가 만들 수 없고요. 폼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폼을 만드는 소스는 테이블 또는 쿼리에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쿼리가 없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한 리스트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견적에 대한 부분 견적 아이디는 만약에 여러분들 입력하시지 않을 거니까 견적 제목, 견적 일자, 자,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이름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근데 고객 아이디를 통해서 고객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표시하게 될 거니까 지금 보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객 아이디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선택 필드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적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표시하시면 되겠죠. 견적 세부 아이디 필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각각 세부 아이디가 뭔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제품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수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품 테이블에서 필요한 거는 제품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양식을 자동으로 액세스에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하시면 그 다음에서 폼 마법사에서의 단계에서는 폼을 보여주는 계층 구조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적서 밑에 그 다음에 견적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위 레벨에 대한 부분이 어떤 테이블을 상위 레벨로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레벨이 견적서가 되면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견적 제목과 견적 일자 고객 아이디가 상위로 되고 그 상위 레벨에 포함된 서브 폼들의 나머지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품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제품명, 그 다음 판매 단가가 상위 레벨로 오고 나머지들이 다 하위 레벨로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저희가 원하는 항목들이 아니고 가독성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경우는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 선택하신 다음에 테이블 형식이냐 데이터 시트 형식이냐 그냥 전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폼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두 개의 폼을 하나의 폼으로 완성시켜 주는 게 액세스에서 해주는 역할이고요. 저는 하나의 폼은 견적서라고 하는 폼으로 만들겠습니다. 견적서라고 하고 하위 폼에는 견적 세부 하위 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브 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적서라고 하는 세부 항목이 만들어졌고요. 자, 보시면은 전체 견적서에 지금 보시면 전체 견적서에 해당되는 레코드가 지금 하나가
지금 작성 중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항목을 보시면 이 견적서 세부 항목들은 가변적이죠. 여러 개가 선택될 수 있고 이 안에서의 레코드도 지금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견적 제목에 대한 부분 저는 테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1, 그 다음에 견적 일자는 4월 1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동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객에게 제품의 아이디는 구글폰 1개 수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 제품명 가지고 왔고요. 판매가 가지고 왔죠. 자,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시면은 그 다음에 CPU 만약에 10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에 대한 부분들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을 만드시려고 하시면 요 하부에 나와져 있는 새로운 새 빈 레코드를 선택을 하시면 새롭게 하나의 또 항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테스트 2가 만들어지고 견적 일자에 대한 부분은 4월 4일로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아이디는 홍길동으로 하고요. 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이패드 프로에 1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에 1개, 그 다음에 윈도우 11에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하는 족족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제대로 테이블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견적서 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닫고요. 그러면 견적에 대한 부분 제가 2개를 만들었죠. 테스트 1과 테스트 2를 만들었고, 지금 보시면 견적 아이디의 시리얼 넘버가, 그러니까 그 자동 증분 넘버가 12, 13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중간에 테스트를 해서 삭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삭제한다고 해서 다시 리셋이 돼서 만약에 뭐 2개를 만든 다음에 삭제하고 또 생성을 하면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부분은 계속 그 연속해서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1로부터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하시면 테이블을 다시 디자인 하셔야 돼요. 테이블 디자인 가셔서 견적 아이디라고 하는 키값을 다시 삭제를 하고 새로운 필드를 만드셔서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다시 또 정의를 해주셔야지만 만들어지시는 거니까 그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얘가 시퀀셜한 값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세부 항목 가변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구글폰과 CPU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적서에서는 3개의 항목에 대한 부분을 만든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견적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부분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견적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아이디, 그 다음에 수량, 제품명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수량과 판매가를 곱한 금액에 대한 부분과 이 전체 서브 토탈에 대한 총 합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견적서의 폼 중에서 폼의 계층 구조를 만드시는 방법, 어떻게 쉽고 빠르게 만드시는 방법,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다대다의 관계에서 조인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들, 여러 개의 폼들이 하나의 단일 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에서는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폼들을 만드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수량과 판매에 대한 금액에서 금액 부분의 필드를 만드시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 서브 토탈에 대한 토탈 값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